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씨.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이번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지요. 구속 관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조 씨가 일단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좀 지칭이 되고 있는데 일단 워낙 복잡해서 구체적인 혐의 시점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링크 P라고 하겠습니다. 코링크 P 그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자로 지금 일단 지목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오촌 조카인 조모 씨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며칠 전에 이 코링크 P의 명목상 대표 이모 씨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했던 웰스 CNT 대표 최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주범이 아니다였어요. 둘 다 종범이고, 그러니까 관여 동도가 낮고 다 자백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지목됐던 소위 말하는 주범이 바로 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부정거래 의혹하고 그다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배임, 그다음에 그 해외 나가 있으면서 그 웰스 CNT 대표 최모 씨하고 통화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건을 좀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대화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세 가지 혐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코링크 P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 상장사 WFM, 여기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자문료를 받았다라는 바로 그곳입니다.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 통해서 이제 주가 부영을 시도하는 혐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혐의인데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4일 날 귀국해서 바로 체포가 되고 이틀간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어찌 보면 조국 장관 그러니까 관련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수사에 오늘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임직원 등기가 없이도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질적 소유자 아니냐라고 추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투자 회사인 코링크 P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받은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 우리 처음 얘기했던 사모펀드는 코링크 P에 투자가 돼서 조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만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로 투자됐는지 모른다. 이 돈을 투자 받게 된 회사가 웰스 CNT인 거고요. 코링크 P라는 이 자산관리 회사는 한 군데만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WFM에도 또 투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1호 투자는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또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 회사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회사들 간에 뭔가 상장돼 있는 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합병시킴으로써 뭔가 좀 이제 우회 상장이 이루어지면 주식이 상당히 이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작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닌가. 근데 그 기획자가 지금 바로 이 오촌 조카. 오촌 조카는 조 장관은 1년에 많아야 2번 정도 이 제사 때 만나는 관계다. 동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모 씨가 이 주식 전문가로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조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내고 이랬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정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업 간 주식 튀기기에 작전을 주도한 기획자일 가능성. 그러면서 또 코링크 P의 이제 실소유주의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검찰 수사의 결과와 법정에서 다퉈줘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아까 이 분수령이라고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 혹은 김이 빠질 것인지 매우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투자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웰스 CNT 그게 아까 코링크 P에서 투자한 회사죠. 근데 거기서 돌연 한 10억 정도를 다시 일단 이 조모 씨가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 웰스 CNT 대표 최모 씨가 나 횡령 아니다. 진짜 억울하다.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건데 이게 무슨 내가 횡령이냐? 예. 억울하다. 그래서 언론사에 이제 녹취록을 배포를 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네. 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다 혼자 꿀꺽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이번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의 행방이. 이 녹취록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익성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예. 그 아까 웰스 CNT 대표 최모 씨가 그 익성 저기 대표한테 갔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조국 그 당시 후보자까지 검찰 낙마해야 수사를 된다. 해달라고 하는 거다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었죠. 사망한 다른 회사의 대표에게 돈이 간 것으로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춘 정황도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명백한 이제 증거인멸의 혐의가 될 거고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수사의 목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점은 이 오촌 조카가 아니죠. 오촌 조카 넘어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이제 뭐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의 부인, 아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뭐 정경심 교수다. 더 나아가서 혹시 조국 장관까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걸 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 조모 씨가 그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을 먹어버린 거면은 네. 그 조 장관도 그리고 넌 투자한 다음에 난 몰랐다면 피해자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문제는 이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돼 있나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밝히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분기점인 게 우리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오늘 서로 이 오촌 조카가 구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 범죄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이 구속이 기각되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혹은 범죄 혐의가 아직 다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인데 그렇죠. 구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이제 이 그 경계선에 있는 거냐면 오촌 조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친인척인 조국 장관 가족의 10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투자해서 뭔가 그야말로 불법적인 작전을 해서 자신이 이제 이익을 착복하려고 했다면 예. 조국 장관 가족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우자나 혹은 뭐 장관 본인이나 그 누가 이 돌아가는 내막을 뭐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 돈이 이렇게 부풀려진다면 좋은 일이네 하고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이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관계하지 않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공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모자냐 피해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오촌 조카의 입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예. 또는 이제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증거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것이 일전에 정경심 교수가 교체했다는 하드디스크. 네.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이제 데리고 학교 연구실까지 가서 가지고 왔던 PC에 교체됐다는 이제 하드디스크, 또 자택에 있는 이제 한 대의 PC 하드디스크. 이 안을 이건 제출됐거든요. 예. 이 제출이 된 내용이고 검찰이 다 들여다봤을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까지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뭔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사모펀드와 투자 관계 그리고 우회 상장 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 교수나 혹은 조 장관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상당히 이제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그렇지가 않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하드디스크와 모든 내용을 털었고 진술을 받았는데도 예. 전혀 이런 정황이 없다면 관여 정황을 조국 못 찾는다면. 장관 일가는 우리는 친인척의 알선으로 주식에 들어갔던 돈을 빼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간접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된 것 아닌가. 피해를 본 거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가 있는 게 WFM이라는 관련 회사에서 예.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7개월 동안 고문료를 월 받았어요. 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서 1,400만 원이 된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시끌시끌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그 이 작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관계 회사들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면 사실은 정 교수나 조국 장관의 가족은 이름을 올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WFM이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묘해요. 최근에 군산에 공장을 짓고 지금 우회 상장을 하는데 탄력을 받고 있던 내용은 2차 전지 개발 사업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 기업은 오랫동안 또 영어 교재, 영어 교육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교수인, 이 영어 학자인 이 정 교수가 나는 영어 관련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영어 교재 개발을 자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지금 일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영어 교육 때문에 WFM이 지금 코링크 P와 관련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하이테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정 교수가 이런 내막을 알았다면 오히려 이름을 걸고 고분유를 받을 일은 절대 피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오촌 조카가 몰랐을 수도 있다 진짜로. 오촌 조카가 자 투자하신 10억 5천이 지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혹시 또 갔던 것은 아닌가. 가능성은 지금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핵심은 오촌 조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오촌 조카 핵심 인물임은 분명해 보이고 잠시 뒤 이제 3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발부 가능성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좀 있을까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높다. 일단 왜냐하면 저번에 영장이 기각됐던 2명의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약간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코링크 P의 이제 명목상 대표 예. 이모 씨, 그다음에 웰스 CNT 대표 최모 씨, 이 둘의 영장이 청와대 딱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검찰 수사 동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혐의가 인정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그럴 때 증거가 부족하고 소명이 안 될 때 이게 나와야 다툴 되는데 여지가 있는 게 아니 그런 다 기준이 아니기 자백했고 때문에. 주범이 아니다였어요. 네. 그리고 증거인멸으로도 이제 이 두 사람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주범이 지금 소위 말하는 오촌 조카 조모 씨인데 그럼 여기서 이 오촌 조카 조모 씨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그 얘기라는 건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예.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 다음에 조국 장관 부인 혹은 조국 장관과 연결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찌 보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끝이면 피해자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얘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WFM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WFM에서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죠. 근데요, 왜 하필 거길까요? 그리고 또 한국투자증권 그 당시에 이제 PC 옮겨주고 예. 또 집에 조국 장관 집에 가서 하드 2개 직원이에요. 교체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양대 컴퓨터는 하드를 교체 못했습니다. 크기가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 하드가 지금 전부 다 이제 검찰에 가 있는데 그때 그 한국투자증권의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WFM이라고 회사 괜찮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이거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았다면 그럼 결국 오촌 조카와 이 WFM과 관련된 얘기를 정 교수가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아,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이게 그리고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돈으로 나간 게 아니라 코링크 P의 여러 투자하는 투자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링크 P에서 투자한 이 웰스 CNT하고 이 WFM을 우회적으로 합병을 해가지고 주가 튀기려고 했다라는 게 내용인데 그럼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 거기서부터 고문료를 받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의 최소한 그 부인인 정경심 씨는 여기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다음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곧 임박했다고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 이제 고문료 지급한 정황도 그렇고 네. 만약에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둘 간에 WFM이란 데에 투자를 한다는 뭐 정보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오촌 조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만약에 그런 네.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둘 간의 대화한 뭐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정 교수 입장에서 난 그런 얘기한 적 들은 적 없다. 네. 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입증해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죠. 이미 변호사는 선임돼 있고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백 변호사 정도의 유능한 변호사가 지금 이제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면 예.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아마 조언일 겁니다. 아무나 말씀하신 하지 말라. 대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지금 녹취가 상당히 큰 증거인지 알았는데 예. 연휴 내내 들여다보니까 직접 증거 정황은 안타깝게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나 그 배우자, 조국 장관의 가족이 관련이 있다 혹은 관련이 없다. 지금 이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조국 장관이 낙마할 수 있다.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인멸 교사는 본인이 관여돼 있는 복잡한 자금 거래상에서 자 여기서 이제 비어 있는 지금 이제 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라진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관계자에게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낙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일반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만약 친인척이 알선 권유해서 투자한 사모펀드가 이렇게 복잡한 어찌 보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대응을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유권 해석을 받고 투자했을 뿐이고 그것이 웰스 CNT로 갔는지 코링크 P가 WFM에 뭐 투자했는지 그 기업체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코링크 P도 몰랐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라는 게 이제 조국 장관의 입장으로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취를 가지고는 직접 증거의 정황을 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궁금한 대목이 결국은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는 동안 오촌 조카가 어떤 진술을 했을 것인가와 오늘 이제 이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에서 이 법원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항상 미니 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미니 재판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어떤 또 진술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뭐 이르면 이제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법무부가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형법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 피의자 피고인 다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죠. 근데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막 노출이 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에이 범죄자 맞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했네. 그래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건국 형법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조문은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뭐 고유정 사건이 뭐니 다룰 때 그거 다 피의사실 공표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꿔서 이제 뭔가 의심을 받는 이제 검사, 피의사실 흘렸다라고 생각하는 검사 혹은 뭐 경찰 여기를 이제 감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형법을. 근데 감찰을 한다는 건 법무부하고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야 이거 누가 유출한 거야? 감찰 하는 거.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에 관련된 막 이제 피의사실 공표돼요. 그거 감찰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거 감찰은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저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왜 이거를 감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하필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이거 하려다 말았잖아요, 결국. 근데 하필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 친척들이 조사를 받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이제 감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결국 검찰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그동안 묵혀왔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백 변호사 말대로 논란이 번진 이유가 바로 이제 박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고 상황적으로 좀 이게 좀 논란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약간요. 저는 그거랑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고 자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하겠다, 감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이 자리에 곧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바로 이 사건의 분기점이다.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은 과연 피해자일 것인가 공모자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감찰 대상으로 덮일까요? 전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와 사문서 위조는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춰요? 못 감추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에서 끝난 이야기고 앞으로가 문제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야당 의원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장제원 의원이 그 아들 연예인이죠. 래퍼 노엘 씨의 음주 교통사고 이후에 경찰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지만 다만 너무 많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퍼져나온다. 경찰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제 물었거든요. 지금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조국 장관 사건이 자기 가족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감찰 지시를 했다. 이건 이미 지나간 버스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 터져 나온 사건이고요. 국민들 의혹에 있기 때문에 여당 정부 입장에서 또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감찰의 대상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앞으로의 사건,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적인 이 어떤 초점 관계없이 모두 다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지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지금 절반 이상 흘러간 사건을 어떻게 덮겠는가? 그거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지금 사건도 이미 진행된 거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 문제인 거예요. 타고 올라가느냐 그럴 수 문제가 없고 남겠죠. 그리고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항상 보면 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죠 그때. 근데 그때는 여당에서 지금 현 여당에서 이걸 공격의 카드로 썼어요. 비판할 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문제다. 그것도 물론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피의자 인권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좀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이게 왜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그럼 다음부터 뭐 혹여라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무슨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때 이게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하고 좀 차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정확하게 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지. 명확하게.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안을 좀 보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형사사건 방송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원래 우리 중간 수사 결과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지금 안 할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기소 전 단계는 아예 공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옛날에 우리 그 사건들 중에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막 덮으려고 했던 거,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서 예. 그 뭐 국정원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그때 이런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딱 막아놓고 수사 라인 보고하는 법무부 청와대만 딱 알면 이거 덮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할지를 찾아야지 예. 무조건 안 되러 가면 이게 사실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도 all or nothing은 아니라고 봐요. 모두 다 덮는다, 모두 다 공개한다. 이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알 권리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딸 관련 뭐 진학, 논문, 뭐 표창장 의혹들이 막 벌어졌을 때 이게 조국 후보가 장관 후보냐, 그 딸이 장관 후보냐 이럴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파헤치는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예.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막 시시콜콜 캐는 것처럼 이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생활을 파고드는 거 아닌가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모두 다 공표 아니면 지금 이제 아까 감찰 얘기하신 것처럼 모두 다 비공개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박영수 특검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 전 그 방식 참 좋은데 4명의 특검보 중에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오후 2시 반이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2시 반에 특검보가 나와서 수사 브리핑을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알고 있는 이 특검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과도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참 궁금한 정보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수위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2시 반에 네. 특검이 이제 고심고심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의 선, 그 절충선을 정하는 것이 이번 그 피의사실 공포, 감찰, 이 공보 준칙 변경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려봅니다. 맞습니다. 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아주 절충점을 잘 찾기를 바라면서 저희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애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